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머리다. 와, 정말 가슴을 훅 파고드는 구절이죠.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 품고 살잖아요. 내 상처는 그냥 이대로 아프기만 한 걸까? 하고요. 오늘 함께 이 얘기 나누어 볼 작품이 바로 복효근 시인의 느티나무로부터입니다. 이 시 안에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놀라운 치유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. 자,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?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푹푹 찌는 여름날 오후, 맴맴 매미 소리가 귀를 때리는 그런 날이에요. 시 속의 화자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나 봐요. 몹시 지쳐서 저기 보이는 늙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멈춰 섭니다. 그런데 이 느티나무 딱 보니까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. 땅 위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뿌리는 꼭 지친 사람 발 같고요. 몸통에는 여기저기 옹이가 박혀 있고 굳은 살이 배겨 있죠. 이 나무도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. 꼭 고된 인생을 살아온 노인처럼요.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시인이 정말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. 나무에 그 드러난 발 같은 뿌리를 보더니 자기도 털썩 주저앉아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. 이건 그냥 발이 아파서 쉬는 게 아니죠. 나무의 그 고단함에 깊이 공감하면서 나도 참 힘든 길을 오래 걸어왔구나 하는 어떤 깊은 동질감, 교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. 자, 이제 화자의 시선이 나무의 겉모습을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. 그냥 오래됐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나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견뎌내고 있는 그 생생한 고통의 실체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. 가까이서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. 가지는 뚝 부러져 있고 껍질 안쪽 살은 막 썩어 들어가서 몸통이 텅 비어가는 중이었어요. 겉보기엔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속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. 이건 거대한 상처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말이죠. 모든 게 이렇게 썩고 무너져 내리는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 화자가 정말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합니다. 이 시 전체의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상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순간이요. 아픔, 죽음, 끝. 이런 단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냥 와장창 깨부수는 그런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그 썩어서 텅 비어버린 나무 몸통 안, 바로 그 상처 속에서요,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. 풀 몇 포기가 그 썩은 살을 거름 삼아서 뿌리를 내리고 심지어 거기서 꽃까지 피어낸 거예요. 죽어가던 공간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터전이 된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런 놀라운 장면을 이해하려면 역설적 인식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좋은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진짜 진실을 발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고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꿰뚫어보는 힘, 바로 그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처음에 화자가 봤던 그 구멍은 그냥 상처였어요. 아프고 썩어 들어가고 어떻게든 없애거나 덮어버려야 할 그런 나쁜 거였죠.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꽃을 본 순간 이 모든 게 완전히 바뀝니다. 그 상처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자궁으로 보이는 거예요. 와, 고통스럽게만 하던 그 공간이 희망을 낳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. 자, 이 엄청난 깨달음. 이제 이걸 그냥 나무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화자는 이걸 자신의 삶으로 쭉 끌어옵니다. 느티나무가 온몸으로 보여준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. 화자의 마음속에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. 처음엔 그냥 나무의 상처를 봤죠. 그러다 그 안에서 생명의 역설, 즉 상처가 자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리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마침내는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게 되는 이 과정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내 삶의 상처나 구멍들도 섣불리 막 없애려고 하거나 부끄러워서 감추려고만 할 필요는 없겠구나. 오히려
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게 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겠구나. 이게 바로 진짜 인식의 전환인 거죠. 자,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까진 좋은데, 과연 이걸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? 말은 쉽잖아요. 시는 아주 작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시험 문제를 하나 던져줍니다.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다가 내 발등에 딱 앉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뭐 저 같아도 아마 반사적으로 그냥 찰싹하고 때려잡을걸요? 귀찮고 성가시니까요.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그러질 않아요. 모기가 자기 피를 빠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. 심지어 모기배가 빨갛게 부푸는 걸 보고 피꽃이 피어난다고 표현해요. 와, 정말 아름답죠? 이건 이제 모기를 해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결심하죠. 잡지 않는다.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. 여기에는 아까 그 느티나무가 온몸으로 가르쳐준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. 본능을 이겨내는 아주 의지적인 선택이에요. 바로 이 부분에서 화자와 느티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이 작은 행동이 썩어가는 몸을 풀과 꽃에게 기꺼이 내어준 그 느티나무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지잖아요. 내 작은 상처, 내 작은 희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. 나무의 지혜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다른 생명을 품어주고 나니 놀랍게도 위로를 받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. 아, 나 혼자 이 힘든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. 모든 생명은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구나. 이걸 깨닫고 나니 그렇게 외롭고 고독했던 내 남은 인생길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. 다시 신발끈을 맨다. 그냥 다시 길을 떠나려고 신발끈 묶는 게 아니겠죠. 상처를 끌어안고 다른 존재와 연결될 때 내 삶이 덜 외로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. 그 희망을 가지고 남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는 아주 단단한 다짐인 겁니다. 결국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고만 했던 나의 상처, 나의 구멍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라고요. 어쩌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.